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지연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그널이 한 주 동안에도 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더 크게 할 만큼의 악재도 없지만 반등할 모멘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가 이제 앞전에 강하게 반등할 때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기대했었는데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웰 연주장이 내년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연주원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라는 부분 없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대치를 없애는 쪽이 되고 있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올라갔던 쪽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이 여전히 좀 나타난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더 악재를 나타낼 것도 없지만 반등을 할 만한 그런 모멘텀도 부족하다가 현재 미 증시가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도 한번 좀 봐주세요. 준비해 주신 네. 차트에 여러 가지 좀 라인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미 증시가 많이 올라갔고 국내 증시는 상승이 더뎠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현재는 미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S&P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잭슨 홀 미팅,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4일 동안에 한 5.8% 정도 하락을 했는데 현재는 60일선이자 이제 전체 상승폭의 50% 정도 이 구간에 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변동성 지수가 바로 옆에 있는 화면인데 변동성 지수를 볼 때는 실제로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었던 날 급락했었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날이 1%대 하락, 그 다음 날도 하락,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변동성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더 크게 시장이 무너질 만큼의 이슈라든지 악재는 없는데 반등에 나올 만한 소지도 현재는 안 보인다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이만큼 빠졌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이 들어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막혀있는 미국 증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국내 증시는 또 반면에 요즘에는 완전히 디커플링 돼가지고 계속 반등 게다가 탄력도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큰 부분이 뭐냐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앞전에 미 증시는 6월 달에 저점 만들었을 때 국내 증시는 그 부분이 저점이 못 만들었던 케이스였는데 이제 7월 초부터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했었고 이 기간 동안에 개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잡아줬고 그 미 증시가 하락을 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외인들이 꾸준하게 사는 모습을 어제까지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들 과연 왜 들어오느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과하게 빠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 이렇게 블록화가 돼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인도 이런 쪽에도 블록화가 돼 있는데 이 안에서 현재 앞으로의 투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쪽이 국내 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좀 나타나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앞전에 박스권이다 할 수 있던 자리대가 2420에서 40포인트 이 사이가 되고 또 이 가격이 공교롭게도 시장에서 61선에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 현재는 이 가격대가 꾸준하게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지수 저점이 2430포인트였습니다. 이 라인대는 현재 지켜주고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상에서는 21선을 넘어가는 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선 오늘 같은 경우도 우선 61선과 2430, 40선에서의 지지를 한 번 더 체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앞으로 21선을 언제 넘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기준은 21선이 2480선 부근에 좀 놓여 있는데요. 물론 이평선이니까 계속 바뀝니다. 이 부분 돌파 여부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정말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숫자 1350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연중 고가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엔화 약세가 그쵸. 더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였는데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사실 시장에서 불안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환차손에 따른 우려가 매도로 나올까봐 이게 늘 불안한 거지.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 오히려 수혜가 되는 그런 케이스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관점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환율이 얼만큼 더 올라간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는 더 크게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달러가 더 강세에 뜰 거냐 이 부분도 있겠죠. 지금이야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달부터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역시 금리 인상을 유럽 역시도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유럽도 이제 첫 시작을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더 올라갈 금리 폭보다 유럽이 올라갈 금리 폭이 더 많다가 되면은 달러 역시도 강세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외인들 입장에서는 더 국내 증시에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메리트가 높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도 수급이 상당히 좀 다르던데요. 이런 부분도 짚어주세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외인들 매수가 뭐 꾸준히 들어온다 되는 케이스라서 실제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재 7월 초부터 거의 6조 3천억이 들어왔고 블록딜 물량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5조 5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금리 위기 이후로 약 2개월 동안에 5조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던 경우도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케이스고요. 반면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외국인 개인과 기관이 그만큼 팔았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많이 사면은 시장이 불안할 때 매도세도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좀 제한된다는 것과 기관 투자 역시도 시장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매도했던 부분이 오히려 시장이 좋아진다 분위기가 될 때는 들어올 수 있는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외국인들이 산 쪽이 과연 어디냐 이 부분인데 이제 크게는 이제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통과된 부분도 국내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에선 에너지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수혜를 본다 이렇게도 되고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유럽이라 이런 데서 무기 구매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부분도 수주 쪽에서 상당히 좋다고 되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8월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샀다가 된 것이 LG엔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LG와 이런 쪽을 주로 많이 샀는데 화면이 양쪽 다 산 거고 그리고 왼쪽부터 네. 순서대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맞습니다. 잡아주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샀다가 된 것이 결국은 이제 2차 전지에서 대형. 근데 이것도 결국 미국에 진출을 이제 어제 확정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에 뛰었다 된 거고 자동차도 역시 현대차나 기아 모비스.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당장 현대 기아차한테는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좀 평가를 한다 이렇게도 되는 케이스고요. 반도체도 매수를 합니다. 다만 규모가 모빌리티보다는 좀 작다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에너지 쪽에서가 신재생이나 정유 원자재 이쪽도 꾸준하게 다 매수를 하고 이 외적으로도 이제 산업재가 상당히 매수세가 좋습니다. 조선이라든지 건설기의 방산. 그래서 결국 현재 시장에서 강세 띄는 종목군들은 다들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에 따른 모멘텀과 앞으로 방산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네옴시티라 이런 쪽에 수주 기대치 이런 것까지도 관련이 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에 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서 시총 상위를 보게 되면 인터넷과 제약 정도 이쪽을 제외하고는 다 시총 상위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국내 증시가 버틸 수 있는 배경이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국내가 받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지난 8월 하면은 이 태조 이방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마치 이 태조 이방원의 부활 혹은 환생과 같았던 그런 한 달이었는데 실제로 8월에 이쪽 섹터로 워낙에 좀 상승이 집중됐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의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약간은 공포스럽기도 하고 미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8월달 시장은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2개월 연속 상승 마감했다가 되는 거고 가장 강세를 보여줬다 된 쪽이 결국은 철강과 에너지와 조선기 건설 대부분이 이제 산업재와 그 신재생 관련된 쪽 이쪽이 다 강세를 가져갔다 되고요. IT라든지 자동차 거의 보합권 전후였는데 대신 반면에 단순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인터넷이나 게임, 제약, 그리고 내수 관련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더 밀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근거로 예전에도 실적을 여러 번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실적 네. 괜찮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도 시장에서는 실적 전망 계속 하향되고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2분기 실적 뚜껑 열었을 때는 또 굉장히 좋았던 그런 케이스였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 시장의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전망이 워낙에 이제 아직까지 뭐 확연하게 해결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 자체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국내가 지난 뭐 한 5년 10년 동안의 밸류적인 평가를 받을 때 밸류 평균이 약 9.8% 정도를 늘 받았었는데 이게 현재 6월 달까지의 단기 순위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9.8배 정도가 지수상으로는 약 2,800 정도가 돼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고 지금 현재는 최근 1개월 동안 순위 전망이 약 3.3% 정도 하향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가 2,720인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 하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한 10% 정도 하향이 된다. 이게 대세적인 흐름인데 이렇게 될 경우가 지수가 2,6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선반했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금융 위기가 왔었을 때, 진짜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그때가 이제 순익 전망이 한 30% 이상 빠졌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빠졌을 때가 지수가 2,200에서, 2,400에서 뭐 30% 빠지면 2,20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국내 증시가 왜 상대적으로 강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수준 정도를 받아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밸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실제로 실적 전망이 이제 하향되는 부분에서 대부분이 한국전력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가 올라가 이런 거를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의 피해를 한국전력이 다 떠나주는 케이스인데 이쪽에 상반기에만 약 10조가 넘는 손실을 났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제외하면은 그 외적 기업들은 실적이 다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9월의 첫날이니까요. 9월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일정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볼까요? 그러니까 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럽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정점이다라는 걸 한 번 하긴 했는데 물가지수라든 이런 것들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세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연준회의가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75bp 인상 그리고 파웰 효과가 워낙에 셌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잭슨 미팅에서 파웰 연준장과 그 최근에 연준원들의 발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센 예방량 현재 미리 주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로 더 인식될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관점에서 9월달 시장이 그렇게 나쁠 시장은 아니다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장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들의 매도는 거의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 어제 동시효과에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선물과 현물과의 괴리를 좀 맞춰준 작업이 오전에 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2,430에서 40포인트가 여전히 중요 가격인데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느냐 이거 하나가 좀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환율은 정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도 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한 그런 상태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진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선 돌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21선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미증시 자체가 단기 바닥이 만들어졌느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한다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구조는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것이 1차 상승을 외국인 중심으로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매수 눌림 조정하면서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있고 2차 상승도 역시 외국인들 중심으로 강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차별화가 커진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1선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5%만 더 오르면 21선 돌파가 되는 건데 21선 넘었다고 치면은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고 추세 상승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과연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오늘까지도 이어가 줄 것인가? 20일 이동평균선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 돌파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켓 시그널 함께 했습니다.